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동양철학자 박재입니다. 자, 오늘 논어라는 책 들어보셨죠? 동양 고전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어책 아닐까 싶어요. 분량으로 보면 글자 수는 한 11,500글자 정도 되고요. 문장은 몇 문장쯤 될 것 같습니까? 498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분량의 논어란 책이 2500년 동안 아마 아시아인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중에 넘버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맹자책도 있고 아니면 손자병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역 같은 명저도 있지만 이 논어는 아마 세종대왕도 읽으셨을 것 같고요. 이순신 장군도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논어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그럴 때 아마 이 논어적 사유 방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전 공부 논어책입니다. 근데 이 논어를 딱 펼쳐보면 앞이 캄캄해요. 도대체 어떤 구절을 읽어야 논어의 핵심을 끌어낼까? 효도 효자, 그래 논어는 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거야. 또 아니면 충성 충자, 이 충이란 단어가 논어의 가장 중요한 단어일 거야.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인의예지? 그런데요. 이 논어란 책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 양반과 쌍나무로 나눠서 태어난다. 자, 논어책에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런 말 없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역시 없죠. 산업공상, 직업에는 기천이 있고 글 읽는 선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직업을 갖고 있고 저 상인은 가장 말단의 직업이다. 역시 없습니다. 아니면 족보 따지는 이야기, 제사 지낼 때 홍동백서냐 아니면 동조서유류냐? 사실 우리가 논어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남녀에 대한 차별 또 아니면 족보 이야기, 제사 지낸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거의 5%도 안 돼요. 논어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단어 중에 오늘은 딱 이 한 글자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궁할궁자입니다. 궁할궁자 한자로 보면 아마 한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동굴혈자, 그 안에 몸신자, 그리고 활궁자. 자, 이 세 글자를 한번 잘 조합해서 설명해 보세요. 동굴 안에 내 몸이 갇혀 있어요. 어떤 형태로요? 네, 활처럼 구부러져 갖고. 정말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이 궁할궁자, 동굴 안에 내 몸이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정말 고립무원의 경지를 오늘은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로 뽑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자 들어가는 단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궁지에 몰렸다. 물론 궁자 들어가죠. 또 궁핍하다. 또 생활이 요즘 곤궁하다. 연금 액수도 줄고 또 아니면 노후 준비도 안 됐고 참 요즘 궁핍해. 이 궁이란 단어는 사실은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저는요 논어 11,500글자 중에서 이 역경이란 뜻을 가진 궁자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논어의 핵심 가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궁이란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 단어냐면 사람들은 평상시엔 비슷하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날씨 좋을 때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어떨 때 그 사람이 본질이 드러나느냐? 어떨 때입니까? 살아보시니까 그렇게 좋았던 친구도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곁을 떠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던 적 없나요? 평상시 좋을 땐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 이 궁할궁자, 동굴 안에 갇혀서 내 몸이 활처럼 구부러져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논어의 공자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은 편안할 때 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 봐야 된대요? 궁할 때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그 역경을 맞이하는지 또 어떻게 그 역경을 묵묵히 견뎌내는지 이게 이제 논어에서 얘기하는 군자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거기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노노에는 두 가지 인간형이 있습니다. 군자냐, 소인이냐. 예.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군자일까, 소인일까? 근데요, 군자라는 단어의 개념이 뭐 집안이 좋거나, 뭐 학벌이 많거나,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전혀 아닙니다. 군자는 역경이 다가왔을 때 안 무너지는 사람이다. 노노의 498개 문장 중에 전 이 문장이 최고의 노노의 핵심 가치라고 봐요. 소인은요, 돈도 많고 학벌도 좋아요. 정말 뭐 적축해 놓은 돈도 많아요. 근데 힘들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학벌하고는 상관없어요. 돈하고도 상관없어요. 궁할 때,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그 역경을 맞이하느냐가 결국은 저 사람이 군자야, 소인이야. 자,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군자인가요? 소인인가요? 예, 뭐 대부분 군자니까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죠. 그래서 노노의 이 구절을 제가 오늘 추천하려고 그래요.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군자, 고궁. 예, 군자는 궁할수록 더 단단할 꽃자죠. 단단해지는 사람이다.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은 그래요. 공자가 왜 흙수저 출신 아닙니까? 3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어렵게 궁하게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공자가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공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밑에 제자들도 많고 왜 이렇게 세상에 아는 것도 많은데 하늘이 내신 성인 아니냐? 그때 공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오소야 처냐라. 나는 소시적에 궁하게 컸다는 거예요.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도 없이 정말 천하게 자랐기 때문에 고로 다능비사라.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노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역경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자가 56세 나이에 요즘 말로 하면 대사구라고 하는 일종의 법무 담당하던 장관이었어요. 노나라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는 14년 동안 주유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 저 시골 구석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과 함께 삶을 이야기하죠. 그들과 함께 정말 세상을 돌아다녔던 14년간의 유랑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진나라하고 채나라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돼 버렸어요. 자, 양식도 떨어졌다고 노노는 얘기합니다. 절양, 끊어질 절자에 양식 양자.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얼굴과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적고 있어요. 그때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 아시죠? 정말 이 무사 출신이죠. 자로가 공자를 만나보고 아주 직격탄을 날린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이 그토록 꿈꾸는 군자, 우리가 군자가 되려고 당신 밑에 왔는데 군자가 왜 이렇게 궁하고 힘든 역경을 맞이해야 합니까? 그때 공자가 하는 말이 바로 군자 고궁입니다. 제자 자로야, 사람은 말이다. 평상시엔 비슷해. 근데 궁할 때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군자란다. 소인은 말이야,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들면 바로 넘쳐버리거든. 소인, 궁, 남이라. 전 노노의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전 노노가 무슨 족보나 따지고 남녀 불평등이나 따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역경을 마주하는 태도에 대한 공자의 2500년 전 새로운 방법론인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역경, 궁할 궁자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돈이 많다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난 건강이 좋다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대도요. 정신적으로, 또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다 갖췄다고요? 그래도 또 역경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인간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역경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맞이해야 될 존재 방식이라면
너무 역경 속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만나지 말자는 게 노노의 핵심 가치예요. 다가오란 말이죠. 받아줄 테니까. 왜? 어차피 만나야 될 역경이라면 그 속에서 오히려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멋진 일종의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노노에 나오는 세한도 얘기 아시나요? 예,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대정으로 8년 4개월간 유배를 떠나죠. 경주 김씨 아닙니까? 조선 후기의 최고의 문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55세 나이에 일명 병조 참판,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죠. 인생의 궁한 역경을 맞이하고 떠난 곳이 제주도 유배예요. 거기서 8년 4개월 생각해 보십시오. 55세면 아마 그 당시 평균 나이로는 거의 마지막일 텐데 그때 그 8년 4개월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넘쳤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를 이렇게 만든 놈이 왜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나는 왜 피해자가 됐는데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게 됐을까? 그때 추사가 유배 간 지 4년 뒤에 자기 마음을 정리해요. 논어책을 딱 읽다가 그래, 군자는 힘들 때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야 라고는 논어의 이 구절을 탁 가슴에 들이죠. 새한 연우 지 송백지 후조라. 세월이 추워진 연후에야 그때 가야 알 수 있다. 소나무 잣나무가 얼마나 늦게 시드는 나무라는 걸. 그리고는 그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국보 180호 새한도입니다. 그게 그림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요. 엄청난 그 이미지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 만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건 다 역경이에요.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되는 건 다 역경이에요.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풀리고 그때마다 소리 지르고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한다고 답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논어는 얘기합니다. 궁한 것이 너를 힘들게 할 때 거기서 견뎌내는 순간 너는 더 멋진 너의 성장한 모습을 볼 것이다. 일명 궁즉통이라는 아주 위대한 궁한 것이 나를 더 통하게 할 거라는 엄청난 군자가 갖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논어책 다른 거 읽지 마시고요. 바로 이 한 글자 군자는 역경에 더 단단해진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공자 있으니까 맹자 한번 읽어봐야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